동명부계간 도로건설 공사가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전면 중단돼 내년 2월 준공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상대동 뱃머리 마을에 조성 중인 녹색 나눔숲 사업이 곧 끝나 시민들의 녹색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석사 등 영주 지역 주요 문화재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전달 시스템이 최근까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장기 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지만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풀려서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오늘도 아침은 여전히 춥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안동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10도까지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해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불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명부계간 도로건설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내년 2월 준공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곡 동명에서 군이 부계까지 있는 팔공산을 뚫는 굴착공사 현장입니다. 경상북도가 전액 국비를 들여 내년 2월까지 굴착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정이 멈춘 상태입니다. 터널 굴착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가 갑자기 중단돼 버렸습니다. 3,700여 미터의 터널 굴착 공사 가운데 350미터를 남겨두고 공사가 멈춘 겁니다. 하도급 업체가 경상북도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30억 원 가까이의 자금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원청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 화근이 돼버렸다고 해명합니다. 옛날에는 언덕업체는 문제가 안 주는 거야 이런 문제 생기는데 하도를 침투해보니까 이게 또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하청업체의 횡포에 석 달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했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과 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도 하청에 넘겨주면 역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현상까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자금 부족 탓이라며 원청업체와 협의해 공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이어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 대금을 직접 집행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구에서 경부선 보수 작업을 벌이던 작업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대구역과 지천역 사이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 구간에서 열차선로에 자갈을 다지는 작업을 하다가 궤도에서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와 복구 작업의 여파로 경부선 KTX와 일반 열차 양방향 모두 30분가량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열차 운행이 추가로 감축됩니다. 지난주까지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5%를 유지했지만 오늘부터 평일에는 모두 39편, 주말에는 45편이 감축돼 운행률이 평소의 7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대구 지역을 지나는 화물열차 운행률도 평소의 39%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무궁화와 새마을호는 추가 감축은 없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도 경찰이 어제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서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 진압한 것은 현 정부가 민주노조와 민주주의를 말살한 폭거라고 선포하고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은 늘고 대형마트 이용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비자연맹이 지난 2009년 대구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전통시장 이용률이 8.7%였는데 4년 만인 최근 조사에서는 전통시장 이용률이 12%로 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이용률은 지난 2009년 44.4%에서 4년 뒤 34%로 낮아져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6.6%가 대구와 경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자본금이 80억 원, 근로자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 전국 2,500여 개 가운데 230개 기업이 대구와 경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에는 전국의 2.6%인 91개사가, 경북에는 4%인 139개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수도권의 64%가 집중돼 있었고 부산과 울산, 경남의 12%, 충청권의 9.3%가 있습니다. 부석사 등 영주 지역 주요 문화재의 화재 감지와 경보 전달 시스템이 최근까지 먹통이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영주시는 해당 시설을 최근 전면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무량수전과 조사당 등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즐비한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주중이지만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무량수전 등 국보급 문화재의 화재 감지기가 최근까지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을 받은 영주시는 지난주 부랴부랴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영주 부석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시기 신속히 출동 바랍니다. 부석사 외에 소수서원도 화재 감지기 작동이 되지 않았고 특히 2009년 숭례문 화재 이후 의무화된 화재 감지와 화재 신고 장치의 연동은 지난 10월에서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기저기 터져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이번 감사에서 전국의 주요 목조 문화재 160여 곳 가운데 불과 3분의 1 정도만 화재 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목재 문화재의 화재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엔화약세는 일본 고로업체들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철강 내수는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해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 고로업체들은 엔화 약세로 철광석과 석탄 등의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수출 가격 경쟁으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소상공인회가 조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대구 달서구 소상공인회를 올해 출범시키는 걸 시작으로 내년에는 각 구별로, 경상북도에는 10개 시군 자치구별로 소상공인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회를 새로 조직하게 된 것은 제조업과 수출기업 위주로 짜여진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현안을 알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항시가 상대동 뱃머리 마을 일원에 조성 중인 녹색 나눔숲 사업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시민들의 녹색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뱃머리 마을 녹색 나눔숲. 철도 옆 공터로 방치되면서 잡초만 무성했던 공간이 공원숲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6,121제곱미터의 기존 토양을 다져 소나무에 22종의 교목을 심고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수목을 활용해 숲을 조성했습니다. 철강공단과 가까이에 있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많아 포항시는 이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공간은 그동안 공터로 방치되면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도 부지 옆으로서 아주 저지대였고 무단 경작으로 아주 도시 미관이 저해됐고 또 여름철이면 또 파리나 또 이런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포항시가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의 공모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작년 10월 녹색 사업단에 주관하는 녹색기금 공모 사업에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서 약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뱃머리 마을 녹색 나눔숲은 시민들의 새로운 녹색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10월 초 개통됐다가 폐쇄됐던 아양 기찻길이 오늘부터 재개통됩니다. 대구 동구청은 오늘 오후 5시 주민과 코레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양 기찻길 전망대 내에서 준공식을 갖고 주민들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양 기찻길은 지난 2008년 대구선 폐선으로 방치됐던 아양 철교에 전망대와 명상원, 휴게시설 등을 갖춰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10월 초 개통했다가 구조물 파손과 공사 미비로 열흘 만에 폐쇄하고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고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차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비상소화기 함을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에는 출동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진입 곤란 지역 관리 카드를 작성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지난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대구에서는 3곳이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100여 곳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대구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대구 테크노폴리스터 33,000제곱미터에 연면적 11,6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구센터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는 앞으로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의료기기 핵심 원천 기술인 진단기기와 의료용 로봇, 재생의료기기를 개발합니다.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연구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대구에 이어 구미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구미시는 이를 위해 전체 택시 1,700여 대에 근거리 무선통신 태그를 내장한 스티커를 부착해 택시 안심기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택시 안심기가 서비스는 승객이 택시를 탄 뒤 앞좌석이나 뒷좌석에 붙어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대면 승차 시간과 차량 번호, 위치 등 택시 정보를 보호자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에 참가해주신 분들입니다. 영천시 서부동 부녀방범대 회원과 영서경로당 회원 각각 10만 원씩, 노건경로당 남무흥 회장의 회원 일동 25만 원, 성주군 금수면 광산이리 주민 일동 14만 원, 성주군 금수면 새마을협의회, 경산시 남산면 허이람 박석술 부부, 경산시 서부일동 10통장 전혜진 씨 각각 10만 원씩, 경산시 서부일동 주민센터 이현식 씨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대구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찾는 곳인데요. 환자들 가운데는 장기를 기증받아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는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를 기증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외국처럼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한 의대 교수가 오랫동안 장기 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산의료원의 조원현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장기 기증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 장기 기증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사자 이식을 준비할 때부터 보면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어요. 마침 어떻게 기증자가 생겨가지고 찾아보면 이미 뭐 1년 전에 돌아가셨다든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활성화해서 국민들이 장기 기증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요 일만 좀 전담해서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국민 활동이라든지 대정부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각 전국에 있는 각 입시센터의 센터장들을 모임으로 해서 발기인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2009년도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내사자 장기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15%, 20%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이 아주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적은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좀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장기를 기증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본인이 그러면 기증카드에 사인을 하고 내가 앞으로 기증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먹겠다. 이거 하는 게 또 다르고 이 캠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민들한테 아는 국민들이 기증하는 줄하고 모르고 있는 국민이 기증하는 줄하고 있는 월등 차이가 나죠. 가족 중에 누구한테 생길지도 모르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증을 활성화하는 거는 요즘에 뭐 재산도 기부하고 뭐 재능도 기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기증해서 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현 교수는 장기 기증자의 가족들과 수혜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며 생명 나눔 독창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는 장기 이식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가장 따뜻한 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오늘 아침도 여전히 춥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안동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10도까지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끼어있긴 하지만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영천은 영하 5도로 추운 아침을 맞고 있지만 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오르면서 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김천은 영하 7도, 구미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두 지역 모두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습니다. 봉화는 현재 영하 10도, 청송은 영하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평소보다 기온이 올라서 울진과 포항은 0도, 경주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릉도도 영상권을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오늘 또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또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